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목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이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입니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준비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속에 탄핵이 인용되어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